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6.3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다 나왔죠. 이 중에 6곳에 대해서만 선거 소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소청 기한이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내일까지여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곳에 대해서 소청을 얘기한다는 건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에다가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울산, 부산 요렇게.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그 소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표 이름으로 하겠죠. 근데 소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청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청을 거쳐야 그 다음에 뭐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식행위로서 지금 아마 거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선거 소청을 하면요, 선관위가 이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서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인용하면 당연히 재선거 되는 거고 3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 이러면은 이제 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람은 열흘 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소송은 단심입니다. 단심.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선 왜 6군데밖에 안 했느냐? 여기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이 가장 크지만 서울이 이제 이건 중앙선관위 발표입니다. 뭐 더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조사를 보면. 그러나 중앙선관위 발표로 보면 서울이 53개, 경기가 36개, 인천이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 하나, 전북 하나, 경북 하나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개,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곳을 선정을 한다면 부족 사태가 많이 벌어진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부산, 대구, 경남 요게 4, 5, 6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와 경남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혹시 그리고 울산하고 광주, 전남은 포함됐습니다. 근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거는 대구와 경남이 더 많거든요. 울산과 광주, 전남은 적고요. 근데 적은 곳은 포함시킨 곳은 많은 곳은 왜 뺐느냐? 가만히 봤더니 대구와 경남은 친윤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면 결국 장동혁도 친윤 또는 뭐 윤어게인 세력이기 때문에 친윤 후보가 당선된 곳은 1차 대상에서 빼고 친윤 후보가 아닌 후보가 당선된 곳은 포함시켜서 재선거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얼마나 정파적이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거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그 많이 벌어진 곳 6군데를 딱 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친윤 후보 당선된 건 당선된 거고 친윤 후보 당선 안 된 곳에서는 한번 재선거로 흔들어 보자. 결국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걸 가능성 없는 허심이라는 게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느냐? 우선 중앙선관위는요,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선관위가 이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이때 재선거입니다. 이때에만 선거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 6군데, 이 이제 단체장만 볼 때, 뭐 다른 거는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단체장만 볼 때 지금 그 2위 후보, 낙선한 후보의 격차가 이 투표소 몇 개, 뭐 여기 그 투표용지를 다 합쳐도 이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 이 투표용지가 낙선자, 전부 다 100% 낙선자한테 갔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 그럼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숫자로. 그리고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선거가 될 가능성 없고, 그 다음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많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이 투표소의 표를 낙선자한테 100% 몰아줘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공직선거법에 있는 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래서도 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선거 소청 절차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러느냐. 의미가 없는 일을 자꾸 헛심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명만 더 지도부 선출직, 지명직 말고요. 2명만 더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면 비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구냐? 김민수라는 사람은 뭐 확실한 친윤이니까 뭐 그럼 빼고. 그럼 신동욱과 김재원인데, 신동욱은 의원총회 결의에 따를 것이다 라고 일단 의원총회에 밀어놨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총회는 내일 아니면 모레 열릴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 유지 여부, 그게 이제 내일 또는 모레 열릴 의원총회 결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냐. 물론 저는 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 눈치 보는 데는 또 상당한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 2028년 총선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게 이 사람들의 급선무니까. 특히 대구 경북 중심은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느긋한 겁니다. 늘 여당입니다. 늘 여당. 대구 경북에서는 여당이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근데 거기는 다 당선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해서 결국은 아무 선거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그러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은 현역 의원이지만 이제 뭐 의원총회 결의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놨는데 과연 어떨까? 이러니까 제가 배제할 수 없다. 그냥 요 정도의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도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은 의원들 사이에 확산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의원총회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되지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소청, 선거 소청, 재선거 요구 뭐 이런 걸로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을 좀 방어선을 쳐보자. 이게 1차적인 목표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정파성을 띄었지만 결국은 이걸로 한번 막아보자. 이슈로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일종의 부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잠실에서 집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평일에는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에 합류해서 뭔가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니까 2030 순수하게 재선거 내지는 부실선거를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했던 그런 2030들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안 해. 이러면서 일부 거기서 빠지거나 아니면 홍대 입구 같은 데 가서 지금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집회의 동력은 조금 줄어들었죠. 왜? 부정선거론자들이 합류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잠실에 가서 처음에는 재선거 피켓만 들고서 있더니 나중에는 재선거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립서비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재선거를 위해서. 과로하고 부정선거까지.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게 립서비스라는 이유는 그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립서비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힘을 자꾸 모으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없는 게 거의 판명이 됐다. 그러면 그걸 헛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이 이렇게 헛심을 쓰고 있는 동안 여당은 뭐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는 동안 여당이 힘을 차리게 될까 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적행위죠. 정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죠. 지금 그런 일에 국민의힘이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